12년식 기아의 K9입니다. K 시리즈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죠. K9은 근데 이제 CC가 높기 때문에 아무나 탈 수 있는 차는 아니에요. 사회 초년생이라든지 거리가 좀 심상치 않은 분들이 탔다가는 카푸어가 바로 돼버릴 수 있는 차죠. 왜냐면 이 차 수리비라든지 기름 유지비, 세금 이런 것들이 아직 10년이 안 지났기 때문에 주머니 사정이 좀 좋아지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BMW라든지 뭐 포르쉐 이런 거 타는 것보다는 훨씬 경제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엔진 cc가 3.8이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부담감은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그래도 12년식이기 때문에 아직 차가 짱짱해요. 아직까지도 기스 하나 없는 거 보니까 최신으로 이 차를 사려면은 약 7천만원 정도는 현금으로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현금으로 하셔야 그래도 한 200-300 정도를 쏘붙일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카드로 결제하시면 7천만원을 다 주셔야 된다는 점. 근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나라가 어렵잖아요. 중고차 시장 가면은 이 차 수도 없이 주차장에 세워져 있어요. 빨리 사가 달라고. 2천만원도 안 되게 나온 차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이 기회일지도 모르지만 그렇다고 함부로 덤빌 수 있는 차는 아니죠. 외관은 보면 볼수록 정말 단순하면서도 럭셔리함. 정말 이 차를 내관을 한번 빨리 보고 싶네요. 자, 지금 내관을 보려고 탔는데 깜짝 놀란 게 그 포름 알데히드 새차 냄새가 납니다. 12년식인데 새차 냄새가 난다는 거는 거의 뭐 진열해 놨다는 거죠. 차를 안 타고. 자, 이거 보세요. 메모리 시트 세트가 두 가지나 됩니다. 동생이 탈 때 1번, 형님이 탈 때 2번. 아니면 부부끼리면은 와이프, 나, 뭐 아들, 뭐 이렇게 서로 키 차이가 많이 나시는 분들은 이렇게 메모리 시트의 중요성을 알 거예요. 그리고 열선, 통풍 다 되고요. 이거 멋진 기능이 있네요. 이게 뭐냐면 진동 기능인데, 이게 뭐 졸음운전이나 차선 이탈 같은 거 하면은 엉덩이에서 옛날 삐삐 아시죠? 삐삐 오듯이 진동이 옵니다. 김 여사님 같은 경우는 이 진동이 왔을 때 야씨 뭐야 이래버리는데,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인식하고 바로 운전 점검을 하죠. 야, 뭐 말이 필요 없네요. 이게 뭐 뭔지 모르겠고, 크루즈 컨트롤 이건 당연히 있어야 되죠. 전화 왔네요. 자, 그리고 여기 볼륨 같은 거 조절되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딱 12년식 다워요. 12년식 다운 디자인이고 여기 열선 핸들 들어가 있습니다. 겨울에 뜨끈뜨끈하죠. 야, 옛날에는 손이 시려 가지고 이렇게 하얀 장갑을 끼고 기사님들이 운전을 했는데, 요즘은 이런 열선 시트래 내가 지금 열선 핸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타자마자 바로 뜨끈뜨끈합니다. 야, 그리고 차선 이탈 방지 기능, 요걸 누르게 되면은 차선을 이탈하잖아요. 차가 난리가 납니다. 예, 특히 졸음운전 많이 하시는 분들 꼭 필수입니다. 그리고 뭐 빗길 방지부터 뭐 끝도 없는 옵션이 있는데, 이거 하나하나 다 설명하자면은 한 30분짜리 영상 만들어야 돼서 일단 패스하고요. 저희 시계가 마음에 들어요. 아날로그. 이 아날로그 시계는 보통 BMW가 차들에 들어간 건데 조금 모티브로, 베꼈단 말은 안 하겠습니다. 조금 모티브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로망하는 연예인이라든지 존경하는 분들 따라하고 싶듯이 현대에서 BMW를 존경해서 따라한 것 같습니다. 모티브로. 베꼈다는 게 아닙니다. 표절이 아니에요. 시계
이거 뭐야? 이거는 뭐, 차주님, 이거 BMW에서 떼서 끼신 거죠? 원래 순정은 아니죠? 원래 순정입니다, 원래. 그래요? 저 BMW 520D에서도 이런 걸 봤는데. 이게 전자식이죠. 아, 그럼 이것도 아마 기아에서 모티브를 좀 한 것 같아요. 예, 이거 정말. 근데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디자인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에쿠스에도 이런 기어가 들어가고요. 아무튼 정말 매력 있네요. 이걸로 뭐 파킹도 되고, 깜빡이도 이걸로 됩니까 혹시? 아, 깜빡이는 안 됩니다. 깜빡이 안 되고. 기아입니다, 기아. 네, 뭐 이거 뭐 보나마나 뻔한 기능이고, 어라운드 뷰가. 어라운드 뷰 돼요? 아, 이 차는 어라운드 뷰가 안 됩니다. 아, 근데 이거 왜 있지? 아, 전방이랑 후방이 됩니다. 아, 그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7천만 원짜리 차에 근데 어라운드 뷰 없다는 조금 아쉽고요. 혹시 HUD 그 달릴 때 그거 됩니까? 여기 계기판. 그렇죠. 그거 좀 다 보여드릴게요. 야, 하이패스. 차가 굉장히 넓네요. 그렇죠. K9. 나 명품이다. 여기 또 박아놨네. 와, 어유, 고급스러워요. 누르면 나오는 이 고급스러움. 열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시동 한번 켜주세요. 네. 브레이크 밟아야 되죠? 네. 브레이크 밟아주시고요. 네, 밟았습니다. 지금 평균 연비 시내주행 11.2 실화 아니죠? 실합니다. 시내 복합 연비입니까? 고속 연비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고속 연비 11 나옵니다. 네. 고속 11이면은 마티즈 9형 정도는 나오네요. 그쵸. 3.8인데 마티즈 9형이다. 탈만합니다. 자, 76,000밖에 안 탔기 때문에 이 신차 냄새를 8년이 지나도 유지할 수 있었고요. 내비게이션, 화질 좋아요. 와, 후진 한번 넣어볼까요? 브레이크 밟아주시고요. 네. 이게 자동이라 가지고 네. 브레이크 밟은 상태에서 네. 누르고 올리면 올려야 후진? 네. 특이하네요. 이 상태에서 살짝 브레이크를 놓으면 뒤로 가게 되죠. 근데 화질 조금 안습입니다. 12년 조금 안습. 지금 나오는 차들은 거의 그 유튜브 보는 그렇죠, 그렇죠. 조금 안습이지만 우리가 후진을 계속 보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뭐, 충분합니다. 훌륭합니다. 그렇죠. 자, 참고로 파킹은 네. 이걸 눌러줘야죠. 그냥 누르면? 네, 그렇죠. 파킹 들어갔죠. 자동 파킹입니까? 그렇죠. 자동 파킹이죠. 살벌하네요. 네. 진짜 간디가 놀라겠습니다. 왜냐? 간디가 작살나기 때문이죠. 선룸 한번 열어볼게요. 어우, 햇볕 장난 아니네요. 어우, 더워. 다시 닫아야 될 것 같아요. 썬루프도 썬팅이 돼 있나봐요. 그렇죠. 다 돼 있죠. 야, 뭐 크게 기능 면에서는 크게 뭐 이렇게 다른 면은 없는데 크게 없습니다. 뭔가 좀 넓고 럭셔리하다는 장점? 자, 이게 그 유명한 DIS 내비예요. DIS 내비. 요거 셔틀 다이얼을 돌리고 앞으로 하면은 오락하는 기분으로 조금 멀어지고 오락하는 기분입니다. 솔직히 뭐 별로 DIS 내비 뭐 돈만 200만원 돈 더 추가되지 솔직히 좀 그렇네요. 이거 한번 하자고 200만원 더 주는 거는 웬만한 경차 중고차 가격이 나와버립니다. 와, 진짜 겁나 넓네요. 저도 대형차를 타지만 뭐 무릎 하나 더 들어가는 느낌이고요. 진짜 사장님들 무조건 사시고 이게 천장이 또 스웨이드로 되어 있어요. 더 고급스럽게. 그리고 이렇게 사장님들 신변 보호하시라고 이거 햇빛 가리개 들어가 있고요. 여기까지 세심하게 가려주네요. 야, 정말 세심한 부분까지 잘 관리했고요. 사장님들 또 장거리 운전하실 때 좀 편하게 관리하시라고 이런 거 다 있고요. 리모컨, 라디오, DMB. 여기, 확실히 다들 큼직큼직하네요. 근데 이게 승차감이
한번 느껴보고 싶은데, 제가 듣기로는 이 K9의 승차감이 쌍용의 무슨 차이죠? 체험의 의자왕하고 상당히 흡사하다고 들었어요. 하부를 약간 단단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방진턱 같은데 할 때 조금 이제 사장님들 뒤에서 야, 이 새끼야 똑바로 운전 안 해?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그래서 잘리신 분들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억울하게. 그래서 어디 한번 얼마나 단단한지, 유럽차에 버금가게 단단한지 한번 주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자유로를 달려보겠습니다. 자, 달리는 느낌이 상당히 쾌적하고 또한 정숙성이 굉장히 끝내줘요. 아직 7만 밖에 안 된 그런 차다 보니까 키로수가 적다 보니까 하부가 아직 새 차처럼 짱짱하고요. 그 내부 내장재에 느껴지는 그런 충격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진짜 이거 타고도 정숙성이나 승차감을 얘기하면은 차 타면 안 되고 그냥 비행기 타고 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오너들이 뒤에서 이제 운전하시는 분을 드라이버들을 써서 운전을 하는 차다 위주로 만들다 보니까 이 운전 조향 능력 이런 거보다는 이 승차감에 최대한 포커스를 두고 생산을 한 자동차입니다. 에쿠스라든지 K9, 오피러스, 이런 큰 9S, 옛날 우리나라 생산했던 그랜저 이런 차들이 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승차감이에요. 안정감하고 정숙성, 그리고 급발진, 급제동 이런 걸 했을 때 오너들이 화가 나지 않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부가 조금 탄탄한 느낌이 있어서 방진턱이라든지 그런 걸 지날 때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이제 밋밋한 방진턱인데도 제가 운전자한테 방송만 아니면 욕을 할 뻔했어요. 그래서 지금 좀 이따가는 더한 방진턱이 나올 텐데 그때도 제가 진짜 욕을 안 하고 넘어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욱하는 성질이 있어가지고. 자, 이제 다시 원위치로 돌아갈 건데요. 전체적으로 정말 젊은 분들이 타기에 아주 훌륭한 승차감이고요. 기본 어떤 그냥 준중형 승용차와 대형 세단하고도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최고의 승차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체어맨은 옛날 차잖아요. 체어맨보다 한술 위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체어맨이나 에쿠스 같은 경우는 좀 되게 나이가 그러니까 나이가 좀 들어 보이는 분들이 어울리잖아요. 근데 이 차는 정말 젊으신 분, 30대 후반부터 성공한 40대 이런 분들이 타셔도 전혀 아버지 차 몰고 나왔다는 생각이 안 들 정도예요. 혹시 이 오너분 아버지 차는 아니죠?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자, 방지턱 넘어갑니다. 아이씨 뭐 할 뻔했네. 꼬리뼈 옛날에 금 갔었는데 제발 될 뻔했잖아요. 농담이고요. 그나저나 BMW 7 시리즈와 아직은 비교를 할 건 아니고 서스나 이런 것들이 조금 아직은 좀 더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좀 욱했네요. 자, 이제 거의 제가 자리에 도착했고요. 오늘 리뷰 너무 재밌게 하고 운전해주신 K9 오너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운전 너무 정숙하게 잘해주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근데 HUD는 어디 있는 거죠? 저기 손가락질 저 조그만 거? 보다 사고 나겠네요. HUD 많이 안습입니다. 안구에 습기 찼어요. 예, 저기 K9 우리나라 대형 세단 중에 현재 제네시스, 그 다음에 K9 어떻게 보면 오피러스의 다음 격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뭔가 오피러스의 부족함을 많이 보완한 듯 해요. 뭔가 좀 더 안정적이고 탄탄함이 있지만
방진턱에서의 그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는 그거는 아직, 그건 이제 쇼바를 돈을 싸제로 드릴 필요까지는 없지만, 저같이 젊은 사람이 타기엔 아주 훌륭해요. 모든 승차감, 안정감, 정숙성, 모든 것이 다 훌륭하지만, 뒤에 있는 오너분들이 타고 조용히 가시기에는 욕을 할 수도 있다는 거. 그거 명심하시고, 방진턱이 나오면 시속을 최대한 줄여서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여태까지 제가 리뷰한 차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비싼 차였어요. 7천만원대의 K9이었습니다. 신차가가. 근데 점점 지금 차값이 올라가고 있는데 조만간 억대의 차도 제가 리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벤틀리를 보러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많은 응원과 관심,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